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안과의 이상렬입니다. 우리 연세안과에서 김장윤 교수와 함께 안검하수, 안검내반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이런 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안검하수에서 가장 환자나 보호자들께서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검하수가 있을 때 언제 수술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게 아마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검하수의 수술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시력 발달이라든지 또 안검하수가 얼마나 심한지, 또 아이들이 정서적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금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을지, 혹은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해주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빨리 하는 이런 수술과 또 나중 수술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서 이제 수술 시기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으로는 어느 정도 심한지, 또 이 심한 정도가 안검하수와 또 이 시력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물체를 보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나쁜 영향이 있는지, 어떤 정서적으로 안검하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혹은 신체 발육에도 혹시 조금 나쁜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눈은 상당히 좀 많이 처진 편에 속하죠. 이쪽은 좀 한 중간쯤 되는 처짐이고, 이쪽은 이제 경미한 처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시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 때에 정확하게 시력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력이 안검하수로 인해서 잘 발달하고 있는지,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안검하수 환자를 통계적으로 봤더니 한 20%에서 30% 사이에서 약시, 즉 시력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약시가 생긴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약시는 동공을 가리는 심한 안검하수나 특히 한쪽 눈에 유별난 또 심한 안검하수가 있을 때 더 잘 나타나고, 원시, 난시, 근시 등 혹은 사시 같은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약시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시력이 거의 잘 보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아주 그냥 희미하게 있는 그 시력 정도로 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력이 이제 우리 물체를 자꾸 이제 보면서 시력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만 1살쯤 때는 이제 한 0.1 정도의 시력이 됐다가 대개 한 3세 내지 5세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시력이 이제 형성이 이제 되고, 6세에서 7세 사이에는 시력의 발달은 거의 완성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시력이 발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이전에는 시력을 잘 발달시켜 줘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있죠. 아주 아기 때는 모르겠지만은 어린이집을 갈 나이 정도가 되면은 다른 아이들과의 이제 사회 이런 생활에서 옆에 애들이 뭐라고 한다든지, 너 눈 왜 이래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 눈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런 미용적인 문제로 또 정서적으로 위축된다든지 자신감이 괴로워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거울을 쳐다보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또 사진을 찍기 싫어한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표시를 했죠. 예. 우리가 이런 수술이라고 그러면은 한 3세 미만 때 하는 수술을 이런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수술을 나중 수술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동공을 가리는 심한 안검하수일 때는 좀 빨리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때는 눈 뜨는 근육의 기능이 많이 약한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근육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막은 걸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 눈은 동공이 보이는데 이쪽 눈은 동공 반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동공을 가리는 조금 심한 정도의 안검하수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쪽 눈에서 보면은 이쪽 눈에 약간의 안검하수가 있지만은 동공 반사가 여기 보이는 것으로 봐서 동공을 가리고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3세 이상에서 눈 뜨는 근육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난 뒤에 그 기능 정도에 따라서 올림근 절제술이나 이막은 걸기술을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아기들 때는요, 수술을 이막은 걸기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아기 때는 이런 이막은 걸기술을 하는 것은 심한 안검하수 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한 안검하수일 때는 이런 실리콘이라든지 타가근막을 이용하여 이막은 걸기술을 주로 시행을 하고, 올림근 절제술은 아기 때는 기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수술에 따른 눈꺼풀의 구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아기들에서는 잘 시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근육의 기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난 뒤에 한 4, 5세경 정도면 좋은 수술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수술은 3 내지 5세경 근육 기능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심한 안검하수가 있을 때 좀 빨리 수술해 주는 경우와 나중 수술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기를 둔 보호자들께서는 아기들이 일찍 수술 때 눕히는 것이 굉장히 안쓰러워서 수술 때 눕히는 것을 좋아하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장단점을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장점으로는 시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기가 눈이 좋아지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 대신에 단점은 실리콘이나 타가근막 사용에 따른 재발이 있어서 재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나중 수술의 장점은 재수술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고, 단점은 이런 수술의 장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즉 수술할 때까지 아기가 불편하고 또 시력 발달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정서 개선이 늦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수술과 나중 수술의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셔서 수술 시기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인은 이제 다르죠. 어른들은 눈꺼풀 처짐으로 인해서 불편할 때, 즉 시야가 가린다든지 이마로 너무 힘을 줘서 뜬다든지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두통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짐으로 미용적 개선을 원할 때, 그럴 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성인들의 다양한 모습의 이제 눈꺼풀 처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안과에서 출판한 안검하수와 안검내반 전문의들을 위한 교과서이고, 여기는 일반인들 안검하수 및 안검내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세안과에서는 안검하수 수술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술 경험이 많은 기관입니다. 수술 결과에 대한 많은 논문들 또 저술 활동들로 세계적인 논문들을 많이 우리 연세안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검하수의 수술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이제 수술 시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